저 술 안 마셔요. 회식 자리에서 이 말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는 선택이 됐어요. 홍대 앞 주정가는 한산하고 강남 술집들은 평일 저녁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던 2차, 3차 문화도 소주병 쌓인 테이블도 비틀거리는 취객도 점점 사라지고 있죠. 2015년 이후 한국의 알코올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히 20대와 30대의 감소 속도는 충격적입니다. 대학가 주점들이 하나둘 폐업하고 회식 문화가 무너지고 주류 업계가 비상이에요. 이건 코로나 이후의 일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전환이죠. 자영업자 600만 명 시대, 그들의 생계가 술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는 세계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어요. 회식, 뒤풀이, 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소주, 폭탄주, 원샷 무화, 이 모든 것이 한국 직장 문화와 사회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선배가 술을 따르면 받아야 했고 상사와의 술자리는 거절할 수 없었죠.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필수 도구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데이터가 이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2015년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1리터였습니다. 그 이후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며 2023년에는 상당히 낮아졌죠. 특히 20대의 음주율은 지난 10년간 20%포인트 이상 급락했어요. 30대 초반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과거 한국 음주 문화를 주도했던 연령대가 이제는 술을 멀리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음주 빈도의 변화예요. 과거 20대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1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대학가는 술집으로 가득했고 신입생 환영회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 대학가는 카페와 디저트 가게가 술집을 대체했고 MT에서도 무알코올 음료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의 60% 이상이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음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예요. 술이 필수였던 한국 사회에서 술 없이도 사회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의 폭음 문화가 붕괴하고 금주 세대가 등장한 거죠. 한국 주류 시장의 붕괴는 숫자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2015년 407만 킬로리터였던 주류 출고량이 2023년 361만 킬로리터로 감소했어요. 8년 만에 46만 치터, 약 11%가 증발한 겁니다. 특히 한국인의 소울푸드였던 소주의 타격이 크죠. 참이슬, 처음처럼 등 대표 소주 브랜드들의 출고량이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은 정체를 넘어 축소 국면에 접어들었죠. 편의점 데이터가 이 변화를 더 극명하게 보여줘요. GS25와 CU 등 주요 편의점 체인의 주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료와 디저트 매출은 급증했죠. 과거 편의점 야간 매출의 핵심이었던 소주와 맥주가 이제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에 밀리고 있어요. 젊은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술 대신 제로 음료와 간식을 사가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은 한국의 자영업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외식업에 종사합니다. 한국의 치킨집, 삼겹살집, 포장마차, 호프집은 술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죠. 음식 마진은 20% 내외지만 술 마진은 50%를 넘어요. 치킨 한 마리 팔아서 남는 돈보다 소주 몇 병 팔아서 남는 돈이 더 많았던 겁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포장마차 사장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손님들이 소주 2병씩은 기본으로 마셨어요. 지금은 한 병도 안 시키는 손님이 태반입니다. 술 안 팔면 장사가 안 돼요라고요. 대학가는 더 심각해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주변 주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신촌 술집 거리는 예전의 활기를 잃었고 홍대 클럽들도 매출 감소로 고전 중이죠. 주류 도매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문량이 계속 줄어들어 폐업을 고민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 자영업 생태계가 술과 함께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술을 거부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는 역사상 가장 건강에 집착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서울 강남의 헬스장들은 20대와 30대로 가득하고 여의도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샐러드를 먹습니다. 홍대 앞 카페에서는 제로 음료가 일반 음료보다 더 많이 팔리죠. 건강관리가 일상이 된 세대에게 술은 적으로 인식돼요. 한국 젊은이들의 건강의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강 관련 키워드는 간 건강, 숙취 해소, 알코올 부작용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술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다루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이들은 알코올이 간, 뇌, 심혈관, 피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한 잔의 소주가 간세포를 파괴하고 숙취가 다음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의 제로 음료 시장 성장이 이를 증명하죠. 코카콜라 제로, 펩시 제로, 칠성 사이다 제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20년 대비 2024년 제로 음료 시장은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편의점 음료 진열대의 절반 이상이 제로 제품으로 채워져 있죠. 설탕도 안 먹는데 알코올을 마실 리 없어요. 건강한 음료 선택이 기본값이 된 세대에게 술은 독약입니다. 서울의 한 24시간 헬스장 트레이너는 말해요. 요즘 20대 회원들은 술 마신 다음날 운동 안 와요. 숙취로 운동 못하는 게 싫어서 아예 술을 끊는 회원들도 많아요 라고요. 강남역 인근 샘러드 전문점도 20대 고객이 70%를 넘습니다. 이들은 점심에 치킨 대신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 소주 대신 프로틴 쉐이크를 마셔요. 한국 젊은 세대에게 건강은 투자이고 술은 그 투자를 망치는 요소입니다. 하루 한 잔은 약이라는 말은 이미 한국에서도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죠.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20대와 30대는 역사상 가장 우울하고 불안한 세대이기도 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층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죠. 취업 경쟁, 주거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연애와 결혼의 포기, 이 모든 것이 한국 청년들을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술로 도피할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예요. 한국의 기성세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료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늘 한잔 하자는 말이 위로가 되었고 술자리가 유일한 해소수단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술을 멀리해요. 술이 일시적 도피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 청년들은 술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술 먹고 다음날 우울감, 숙취 우울, 알코올과 우울증 관계 같은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술을 마신 다음날 느끼는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 이른바 행오버 불안을 경험했고 다시는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고 불안이 증폭되고 무기력이 찾아오는 악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대신 한국 청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죠. 서울 강남과 여의도의 심리상담센터는 20대와 30대 예약으로 가득해요. 마인드 카페 같은 심리상담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고 명상 앱 마보와 코끼리의 가입자가 폭증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 상담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자기 관리예요. 한남동과 성수동의 명상 스튜디오, 요가 센터는 청년들로 붐빕니다. 술로 풀던 세대에서 명상과 상담으로 회복하는 세대로 한국이 바뀌고 있는 거죠. 한국의 Z세대는 극도로 안전지향적인 세대이기도 해요. 이들은 과잉 보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원 셔틀버스로 등하교하고 부모의 24시간 관리를 받으며 자랐죠. 놀이터에서 다칠까봐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녔고 조금만 위험한 일이 있으면 즉시 제지당했어요. 그 결과 극도로 회피하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음주 후의 통제 불능 상태는 이들에게 가장 큰 공포예요. 한국 사회는 실수에 유독 가혹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닐 수 있죠. 취업 포털에는 면접에서 SNS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 넘쳐나요.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자의 과거 SNS를 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 먹고 한 실수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으면 그것이 취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블라인드와 에브리타임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술 먹고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조롱받아요. 특히 한국의 회식 문화는 이런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과거 한국 회사에서는 만취가 당연시되었고 필름이 끊기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젊은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서의 실수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해요.
상사 앞에서 실언하거나 동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누군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회사 단톡방에 올리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한국 직장 문화의 특수성이 젊은 세대를 더욱 술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요. 한국 청년의 흡연율, 음주율, 교통사고율이 모두 급감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년 전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특히 20대와 30대의 감소폭이 가장 커요. 서울시 심야버스 이용객 중 만취객 비율도 급감했습니다. 한국 젊은 세대는 모든 영역에서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안전지향적이에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되었고 술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해요. 이런 인프라가 한국 젊은 세대의 사회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사람을 만나려면 반드시 술자리였죠. 대학 동기, 직장 동료, 고등학교 친구, 누구를 만나든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매일 대화하면서도 몇 달째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한국 청년들의 여가 시간 사용 패턴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주요 여가 활동 1위는 유튜브 시청이고 2위는 게임, 3위는 SNS입니다.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술 마시는 것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디스코드에서 친구들과 게임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인스타그램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한국 청년들의 주된 사교 방식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넘게 만남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었죠.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온라인이 더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날씨를 신경 쓰고 옷을 차려입을 필요가 없죠. 집에서 편하게 영상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돼요. 서울대 학생의 증언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매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만난 건 1년에 한두 번이에요. 만나려면 약속 잡고 시간 맞추고 번거로운데 톡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라고 하죠.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식을 거부하는 젊은 직장인이 늘어나고 대신 슬랙이나 팀즈로 소통합니다. 더불어 술 먹고 실수하면 회사 단톡방에 박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죠. 온라인 중심 문화와 디지털 박제의 공포가 합쳐져 한국의 오프라인 음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국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합니다. 이건 통계로 명백히 입증돼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0대의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10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죠. 부모 세대가 30대에 집을 샀다면 지금 30대는 월세방에서 살며 전세금 마련을 꿈꿔요.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한 3포 세대에서 7포, 9포를 넘어 이제는 M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술을 안 마시는 이유 1순위는 항상 경제적 부담이에요. 서울 강남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 1인당 5만 원은 기본입니다. 홍대 클럽에서 제대로 놀면 10만 원도 금방 넘어가죠. 이태원 펍에서 맥주 몇 잔 마시면 7만 원에서 8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몇 번만 술자리를 가져도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월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한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해요.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술은 사치입니다. 한 강남 직장인의 말이 현실을 보여주죠. 회식비로 5만 원 쓸 바에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사는 게 낫죠? 술은 마시고 나면 끝이지만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라고 해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죠. 전세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흔해요. 학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주 한 병에 5천 원, 치맥 세트에 3만 원을 쓰는 것이 아깝죠.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술만큼 가성비 나쁜 소비가 없어요. 한국 청년 경제의 위기가 술잔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 주류 시장이 붕괴하는 동안 무알코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2014년 8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415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에는 약 7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10년 만에 거의 9배 성장한 거죠. 하이네켄 0.0, 칼스버그 0.0, 아사히 제로 같은 수입 무알코올 맥주가 한국 편의점을 점령했어요. 한국 대형 주류 기업들도 무알코올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제로 이스를 출시했고 롯데 칠성음료는 무알코올 막걸리를 선보였죠. 오비 맥주는 카스프레시를 무알코올 버전으로 출시했어요. 과거에는 무알코올 음료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위한 대체품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 선택입니다. 강남과 홍대의 트렌디한 바들은 무알코올 칵테일 메뉴를 대폭 강화했죠. 성수동과 한남동에는 무알코올 바가 등장했어요. 한국 젊은 세대는 술의 소비 목적을 전환했습니다.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에서 맛과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는 술로 변했어요. 서울 이태원과 경리단길에 와인바가 늘어나고 성수동에 크래프트 비어펍이 인기를 끌고 청담동에 위스키바가 성업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죠. 소주 폭탄주로 빨리 취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 잔을 음미하며 즐기는 시대입니다. 석교동 맥주집에서는 IPA의 호평을 분석하고 이태원 와인바에서는 테루아를 이야기하죠. 이런 변화는 한국 자영업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대량 소비 저가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고급화 차별화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해방촌의 한 무알코올 칵테일바는 평일 저녁에도 만석이에요. 연남동의 프리미엄 크래프트 비어펍은 맥주 한 잔에 15,000원을 받지만 젊은 고객들로 붐빕니다. 양은 줄어도 질로 승부하는 거죠. 한국 주류 시장의 미래는 대중적 소비가 아니라 선택적이고 고급화된 소비에 있어요. 무알코올과 저알코올, 그리고 프리미엄 주류, 이 두 축이 한국 주류 산업의 미래를 이끌 겁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회식, 뒤풀이, 폭탄주, 원샷 문화,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 기반의 구조적 전환이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신건강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한국 청년 경제의 위기, 온라인 중심의 사회생활, 극단적 안전 추구,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한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는 술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나이 들면서 다시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거라는 기대는 착각이에요. 세대 효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지금 20대가 40대가 되어도 이들은 여전히 건강을 중시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며 안전을 추구할 거죠. 술로 점철된 한국 직장 문화도 폭음이 당연시되던 회식 문화도 이 세대가 주축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한국 주류 산업은 무알코올과 저알코올 그리고 고급주 중심의 미식 시장 이 두 갈래로 재편될 거예요. 대중적 대량 소비 시장은 계속 축소될 것이고 틈새 시장이 확대될 겁니다. 한국 자영업은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술 매출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음식의 질로 승부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제공하거나 무알코올 음료 라인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 마셔요는 소극적 거부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에요. 건강, 정신건강, 경제, 온라인 문화, 안전 추구까지 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음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세대 교체가 만들어낸 지각 변동이에요.